안녕하세요. 비더시드 허범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더시드 이완 대표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빌딩 앤 컨설팅 펌 비더시드와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그럼 먼저 투자 유치 소식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e스포츠 플랫폼 구축 서비스인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언디파인드가 총 1억 원의 시드 투자 유치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를 전국 규모로 개최했던 하태영 대표의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2019년 설립된 언디파인드는 모든 게이머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고 즐기는 것이 e스포츠의 본질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e스포츠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최소한의 운영 리소스로 대회를 개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을 지난 7월부터 제공 중에 있는데요. e스포츠 시장 접근을 일부 프로리그에서부터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이 아닌 아마추어 게이머들이 주축이 되는 커뮤니티들을 대상으로 먼저 접근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기대된다는 평인데요. 하태영 언디파인드 대표 또한 이번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서비스 검증에도 속도를 내어 장기적인 사업 전개가 가능한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e스포츠 플랫폼 구축 서비스 아이스크림의 투자 유치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 되게 새로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바일 게임 BTS 월드를 개발한 종합 콘텐츠 제작사 테이크원 컴퍼니가 KDB 산업은행에서 총 116억 원 규모의 투자와 융자 복합 자금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투자를 포함한 누적 확보 금액은 총 3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테이크원 컴퍼니는 2019년 방탄소년단을 소재로 하는 실사 인터랙티브 콘텐츠 기반 시네마틱 게임 BTS 월드를 출시해 K-팝 아이돌 지식재산권 게임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KDB 산업은행에 따르면 테이크원 컴퍼니는 BTS 월드의 성공뿐만 아니라 게임, 드라마,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몇 안 되는 기업이라며 앞으로 자체 IP를 바탕으로 한 트랜스미디어 산업을 통해 차세대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회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이크원 컴퍼니 정민채 대표는 BTS 월드의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최정상급 아이돌을 소재로 한 후속작을 2021년에 출시할 예정이라며 테이크원 컴퍼니는 게임뿐만 아니라 드라마, 웹툰 등 종합 콘텐츠 전문 제작사로 현재 오리지널 IP 확보를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테이크원 컴퍼니의 투자 유치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과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게임은 한번 마켓에서 본 적이 있는데 매출이 정말 대단하나 보네요. 다음으로 에듀테크 스타트업 에듀앤플레이가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인데요. 소식 전해주세요. 네, 에듀앤플레이는 에듀테크 영역에서 B2B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 중이며 높은 시장 이해도와 실행력,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이 유망한 기업이죠. 에듀앤플레이 남광희 대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단순한 온라인 원격 수업 방식으로 아이들의 집중력을 요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에듀테크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듀앤플레이는 2019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 상품 대상에 선정된 바 있으며 나이스 평가정보 기술평가 인증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또한 유아교육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자체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언택트 기술을 활용해 유아교육기관 최초로 비대면 수업 방식 특허를 출원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투자 유치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한 주간의 스타트업 뉴스를 통해 시장 트렌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마켓 위클리입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아마존을 입력해서 몇 번의 클릭을 거치면 아마존 셀러라는 키워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또 아마존 셀러를 검색하면 아마존을 통해 전 세계로 제품을 판매하세요 라는 매력적인 문구와 함께 아마존 공식 홈페이지가 상단에 노출되어서 클릭을 유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업 삼아서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한 연매출을 기록했다는 성공기부터 아마존 셀러 도전기, 온라인 강의, 관련 도서까지 그야말로 누구나 아마존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아마존 셀러가 무엇인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지 이번 주 마켓 위클리에서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아마존에서는 기업, 소상공인들은 물론 판매 경험이 없는 개인도 셀러를 등록해 물건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입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존의 특징이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기존 사업자가 아니라면 셀러 등록 단계에서 기초 준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 일쑤이고 셀러가 된 후에도 소위 팔리는 제품을 선별하는 안목이 부족해 기대한 수익을 얻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자본 여력이 있는 경우라면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그에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매업자에게는 시행착오로 인한 지출이 큰 타격이 되고 개인의 경우에는 당장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내심이 바닥을 보이고 말아 아마존 셀러로 이름만 남겨둔 채 무대에서 퇴장하는 사태가 빈번한데요. 성공 사례가 있는 만큼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은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해서 셀러로 활동하는 경우, 즉 크로스 보더 트레이드에 뛰어드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리셀러입니다. 말 그대로 이커머스에서 구입한 제품을 다시 이커머스를 통해 판매하는 유형입니다.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판매 채널에서 구매가 발생하면 타 채널에서 해당 상품을 구입해 그대로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데요. 초기 자본이 매우 작아 크로스보더 트레이드에 입문하는 경우 또는 부업으로 시작한 경우가 주로 해당됩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소매업자입니다. 도매업자로부터 물건을 따다 파는 유형으로 같은 제품을 파는 셀러가 여럿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또한 같은 제품도 값이 천차만별인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개가 필수 요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조사가 있겠습니다. 독립적으로 상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별도의 유통 과정 없이 빠르게 제품 공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주문에 따른 재고량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제조하고 있는 상품과 유사한 기능의 제품 수요가 생기면 지체 없이 제작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는 시시각각 변하는 소비자의 입맛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관심에서 멀어지기 때문인데요. 고객이 원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적재적소에 내놓아야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품 제조 능력이 있는 특히 브랜딩과 물류, 디지털 마케팅 역량까지 갖춘 제조사라면 크로스보더 트레이드에서 단연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전통적인 방식의 오프라인 판매와 이커머스 판매는 확연히 다릅니다. 오프라인 판매의 경우 판매자의 오랜 경험, 감각에 의존해서 의사결정을 해 성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이커머스의 경우에는 판매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데이터를 취합,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적인 접근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한 뒤 진입하면 계획한 매출을 예상 시간 내에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네, 아마존 디렉터로 근무한 로니 코아비에 따르면 아마존에서는 데이터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은 아마봇이라는 AI를 이용해 다방면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소비자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각 페이지에 보일 상품을 구성하는데 접속 초기에는 공정한 비율로 제품을 노출하다가 차츰 소비자의 취향을 파악해 좋아할 만한 제품을 선별적으로 노출시켜 매출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아마존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만큼 셀러 역시 그 값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존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만큼 셀러가 활용할 수 있는 내용 또한 무한한데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검색량과 구매량, 선호하는 고객의 나이와 성별을 알아보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려면 연간 키워드 검색량 추이를 파악해 시즌과 비시즌에 알맞은 마케팅 비용을 분배하고 판매 제품과 함께 검색이 이루어지는 키워드에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함께 구매한 상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면 시장의 성격을 이해해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크로스보더 비즈니스에 뛰어드는 이들은 단연 아마존을 입문 채널로 손꼽습니다. 우선 2020년 2분기 매출만 해도 889억 달러, 약 106조 원에 이르고요. 순이익은 52억 원이 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 시장입니다. 그만큼 소비자의 유입이 많다는 방증인데요. 또 셀러의 편의를 위한 많은 툴이 갖춰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FBA, 즉 Fulfillment by Amazon 시스템을 꼽을 수 있는데요. 한국의 셀러가 상품을 아마존 홈페이지에 올린 후에 일정 수량을 FBA에 보내면 주문 처리부터 포장, 배송, 반품, CS 모두를 FBA가 담당하는 서비스입니다. 때문에 소비자의 접점 확대, 운영상의 편의를 고려하면 아마존으로 입문하는 것이 당연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크로스보더 비즈니스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멀티채널 판매에 따른 고민도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아마존뿐만 아니라 이베이, 월마트 등 다른 이커머스 또는 자사 쇼핑몰을 통해 판매를 겸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멀티채널 판매가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데이터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페이오니아에 따르면 단일 채널에서 물건을 판매한 글로벌 판매자의 경우 연평균 매출액이 2018년 대비 2020년 25% 감소했으나 멀티채널을 판매한 판매자는 같은 기간 연평균 매출액이 34%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온라인에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크로스보더 트레이드는 국경에 제약이 없는 것은 물론 페이오니아와 같은 통합 금융 솔루션 덕에 화폐 단위에도 제약이 없어졌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산업 분야는 이커머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반이 상당 수준 갖추어져 있는 데다가 언택트 문화의 확산이 이커머스 성장세에 불을 지폈죠. 이 기세에 힘입어 알맞은 전략을 세우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스타트업들에게 필요한 행사 그리고 지원 사업을 큐레이팅해주는 센서블 컴퍼니와 함께하는 행사와 공모 소식입니다. 한국조폐공사가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과 손잡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벤처와 스타트업 기업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한국조폐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주연 발굴을 슬로건으로 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키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 벤처 및 스타트업은 위변조 방지 보안 인증 등 조폐공사의 업과 관련된 분야, 코로나19 극복 예방과 포스트 코로나 관련 사업 분야 기업으로 모집 신청 마감은 다음 달 5일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조폐공사 임직원 대상 설명회 개최,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및 홍보, 관련 기술 자문 등을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으로 퓨처플레이와 농심이 음식과 기술의 결합을 선보일 농심 테크업 플러스 시즌3에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농심 테크업 플러스 시즌3는 대기업과 엑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으로 지난 18년 첫 모집 이후 세 번째 진행입니다. 본 프로그램에 선발된 팀은 농심이 식품업계의 선두주자로서 보유한 R&D 인프라를 국내 대표 엑셀러레이터인 퓨처플레이가 보유한 스타트업 육성 노하우를 기반으로 사업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고 합니다. 농심 테크업 플러스 시즌3에 선발되는 팀에게는 최대 3억 원 상당의 투자금, 사업화 지원금 1,500만 원, 퓨처플레이 전문 육성 프로그램 멘토링, 농심과 사업 협력 기회, 업무 공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원 가능한 대상은 비대면, 홈코노미, 헬스케어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고 싶거나 식음료 산업 내 밸류체인을 혁신하고 싶은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스타트업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비더시드가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나 제의 등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스타트업을 위한 정보 큐레이터 센서블 컴퍼니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